정기적으로 이 통신이 같은 날짜에 오니까 역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괜히 동독이 오버해가지고 그 총리의 이면을 보게 되면 여자 문제가 되게 복잡해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과 전달에 관련된 내용을 들었으니까 잘 한 거에 대해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포 과정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아주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데 동독 시타지에서 권터기욤에게 보내는 비밀 통신 채널이 있었는데 비밀 통신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전부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기욤의 활약이 뛰어나니까 시타지에선 격려 차원에서 기욤의 생일, 부인의 생일, 그 아들의 생일날 축하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헌법보호청에서 정기적으로 이 통신이 같은 날짜에 오니까 이것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집요하게 해독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숫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날짜일까 추론을 했는데 결국 어떤 인물의 생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역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아, 이것은 가족일 수 있다. 이 가족의 생일을 가진 서독 국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역수사를 해보니까 결국 권터기욤의 가족이 나온 거죠. 시타지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확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권터기욤의 스파이 활동부터 체포 과정까지 쭉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체포 과정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권터기욤이 실수한 게 아니라 괜히 동독이 오버해가지고 생일 축하하는 말로 걸린 거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스파이를 대우하기 위해서 했던 생일 축하 때문에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권터기욤은 거의 뭐 무결점 스파이라고 할 만큼의 실수는 완벽한 스파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권터기욤을 통해서 스파이가 되고 싶은 우리들, 스파이에 관심 있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보요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체를 감출 수 있는 은닉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정보요원들이 비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실천해야 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권터기욤은 성공을 했어요. 그 오랜 세월 브란트의 비서가 돼서 최고의 비밀을 수집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뛰어난 비밀 유지 능력으로 스파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수집된 비밀들을 아주 기발한 방법을 동독에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활동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 부인 크리스텔도 고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계속 여건을 뒤에서 만들어주고 후원해줬다는 거죠. 부부 간첩이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권터기욤의 충성심이랄까, 오랜 세월 서독에서 자유민주주의 생활 속에서 공산주의의 회의를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오랜 세월 자신이 믿는 정치적 신념,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웬만하면 공산주의에 분명히 환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비록 반대 지역에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활동했던 스파이지만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은 본받을 만하다. 결국은 체포가 됐지만은 나중에 스파이 교환에 의해서 다시 동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된 스파이입니다. 동독도 제일 먼저 기욤부터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교환 대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권터기욤이라는 훌륭한 스파이도 생각이 나지만 그 정보를 뺏긴 블란트 수상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란트 총리는 일단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독일이 유태인한테 사죄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가지고 무릎 꿇은 그 대표적 총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총리의 이면을 보게 되면 권터기욤이 체포되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사퇴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비서가 스파이가 된 것 때문에 사퇴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여자 문제가 되게 복잡해서 사적인 은밀한 거를 공유하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했던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뺏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지키는 사람의 생활, 특히나 최고 고위층이 약점을 잡히지 않는 그런 생활 또한 정보를 지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덧붙여서 권터기욤이 브란트 수상의 최측근 비서가 됐다라는 것이 그냥 뭐 제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브란트 수상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라는 것이 일만 잘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인간적인 매력이라든가 수상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비서로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란트 수상이 그만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 조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정보를 지키는 국가정보원도 그런 훌륭한 정보원이 많이 있겠죠. 물론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을 항상 응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권터기욤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